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합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댁들이 어디 있어? 게다가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효자가 된다고? 그거 다 옛말이야. 요즘엔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한테 휘어잡혀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여자들 그런 거 참지도 않아. 당장 이혼한다 들지. 이혼시키고 싶으면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겠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렇게 뻔뻔한 시댁이 어딨냐? 다 거짓말이지. 싶으신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도 저런 사람들 있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남편 등의 업기를 희망하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답니다. 제가 당했거든요. 이혼한 지 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결혼했는데 지금 저 위에 열거한 것에 하나라도 속하시는 분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반반씩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저와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요즘 여자들 그런 거 싫어하지 않냐고요. 제가 남편보다 현금은 좀 더 여유가 있었고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 돈이 없어서 제게 시댁에 돈 줘야 하니 돈을 좀 내놓아라 라는 소리 듣는 것도 사람 꼴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흔히 있는 시어머니 전화해서 이번 달부터 내 용돈을 이렇게 줘라. 돈 잘 버는 며느리 들였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엄포 놓는 것도 참 경험하는 거 싫고, 그래서 집은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처분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약간의 대출받아 마련을 했고, 신혼 살림은 남편도 어느 정도 돈을 냈었기에 그걸로 같이 충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얼리어답터입니다. 결혼 전 쓰던 제 물건 중에 쓸만한 것들 꽤나 있었고, 그런 소비하는 거 즐기던 사람이라 새로 사는 것보다 제가 쓰던 거 다시 사용하는 게 낫겠다 할 가전제품들도 많았었죠. 남편 돈은 거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쓰긴 했겠죠. 하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단 훨씬 덜 썼을 것이고, 그럼 제게 말한 대로 시댁에 돈 들어가는 일, 자기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 제게 주기 싫어서 당신이 좀 더 현금 있고 현금 창출 능력 있으니 좀 더 내라 한 거였었던 거고요. 결혼을 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은 서로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께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역할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던 건 인정합니다. 제 핑계를 좀 대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만일 결혼을 했다면 아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좀 잘 보이고자 노력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쁨과 귀여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 결혼을 하니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부모님은 내가 챙기는 것이 맞고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챙기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었고, 그리고 일부러 티나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막 아양 떠는 그런 며느리 노릇 솔직히 못하겠더군요. 낯간지러워서요. 창피하기도 했고 날설 먹고 이게 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제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각각 알아서 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런 저의 성격 잘 알기에 초반에 시댁의 돈 부담 자기가 맡고 싶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것이고 시댁의 돈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먼저 말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런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에게 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며느리 처음부터 건방졌네? 그럼 왜 결혼을 했냐? 시부모 그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그랬어. 라고 하실 분들 계실까요? 그럼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꼭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까? 못할 생각은 없지만 일부러 티나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제 진심 전달해야 할 때 전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부모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 여자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옵션 같은 건데
요즘엔 옵션 기능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시부모님의 옵션을 오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마찬가지였었고요. 일명 쌤쌤이라고 하죠. 네, 저희는 쌤쌤이었고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행동을 했고 같은 정의를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내인 저 며느리한테는 문제가 되더군요. 남편이 어느 날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제게 묻더군요. 시댁의 집을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리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지금 사시는 그 집은 임대 수익으로 쓸 수도 있게 해드리고 전세로 얻어드리자는 거였어요. 멀쩡한 집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드려야 하냐 물으니 용돈을 계속 요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일정 수입이 없으시니까 게다가 어느 정도 경력 쌓은 아내가 있으니까 돈이 넘쳐나는 줄 알고 용돈을 올려달라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먹고 살만한 길을 찾아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럴 의지가 있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 전세가 아니라 좀 괜찮은 지역에 편안하게 사실 작은 집을 구매를 해드리고 싶다고, 지금 사신 아파트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놓으면 한 달에 꽂히는 일정 금액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도움 요청을 좀 덜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했는데 결국엔 자신의 부모님 수입 없으시고 자신의 부모님 부양하기 힘드니까 저의 힘도 좀 빌리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이 집 살 때 나 혼자 샀으며 최대한 남편 돈 못 쓰게 제가 더 소비를 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죠. 자신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각자가 알아서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되었다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을 만들어가지고 오느냐. 이건 계약 위반인 것이고 얼토당토한 말이나 다름없으니 듣지 않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러하다. 만일 돈이 필요하면 몸이 너무 성치 않아서 걸어다닐 힘도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땐 멀쩡하신 듯한데 그럼 일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해라. 요즘에 시니어들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시니어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업계도 많은 편이다. 멀쩡하신데 아들한테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똑바로 말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일정 수입이 생기시게끔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젓가락 숟가락 쥐어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밖으로 모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 시아버지보다 3살 어리십니다.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 따겠다고 학원 다니십니다. 나중에 작은 카페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시니어 바리스타가 나름 인기가 있는데 자신도 거기 한번 동참해 보겠다고 공부를 하십니다. 일을 하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건 신성한 거 아닙니까? 아예 돈이 없어서 입에 풀칠을 못할 정도 아닌 분들이었고 이건 순전히 당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돈을 올려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용납이 되질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남편이 대단한 효자였더라고요. 거절을 했는데도 다른 안을 가져오면서 계속 제게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혔죠. 당연히. 비교 대상이 버젓이 있는데 저도 눈 있고 귀 있는데 한쪽은 너무 편안하게만 자식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만끽하고자 땀 흘리며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달라도 다른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100개 안을 가져와서도 거절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두둥 하고 등장을 하시더군요. 기세 등등하게 나타나셔서는 호령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엄포를 놓는데 같이 살잡니다. 집을 옮겨주지 않을 거면 그냥 저희와 함께 살겠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자신들의 집은 월세를 주겠답니다. 합가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남편이 계산을 못하고 헛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당신이 직접 나섰다고 모시고 살랍니다. 며느리와 친해질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일정한 수입원도 생기니 당신들도 생활비를 내겠답니다. 공짜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워낙에 철두철미한 며느님이시니 딱 당신들이 쓰는 생활비 계산해서 내놓으시겠대요. 그러니 모시고 살랍니다. 같이 살자 하네요. 같이 살자 어려울 거 없잖아. 우리도 프라이버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간섭하는 거 없을 것이고 그냥 방 남으니까 하숙생들 들어와 사는 거라 생각해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같이 사는 거 문제될 거 없지 않겠니? 어머님, 아버님이 하숙생이라고요? 지금 저보고 하숙을 치라는 말인가요? 저는 싫은데요.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집을 두고 왜 저희 집에 들어오며 그런 분들이 왜 자식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시나요? 말에 너무 모순점이 많은데요? 그래? 모순이 많아? 그럼 너는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했다고? 사지멀쩡하니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나이 들은 시부모를 편하게 모실 생각을 해야지.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너는 그럼 모순이 없니? 너는 네 부모한테도 그러니? 아니면 막말로 우리 아들의 처갓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는 기분이 좋겠니? 아주 썩 좋겠어?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은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애초에 자식들에게 기대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자식들이 당신들을 편하게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거론하셔봤자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손해예요. 비교가 되질 않거든요. 하!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똑똑한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효자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아들이 우리를 일하라고 내보낼 것 같아? 결국엔 네가 지게 돼 있어. 고집 부리면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라. 하숙을 쳐. 우리도 니들 프라이버시 존중해 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는 조건으로 하숙을 치라고. 이겨 뭐합니까? 이겨서 뭐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럼 그냥 질게요. 아들이 못 본다고요? 부모님이 일하게끔 안 한다고요? 효자 아들이라고요? 좋으시겠네요. 그런 효자 아들 두셔서. 그럼 그 효자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제가 지죠 뭐. 사실 별 볼 일이 너무 없길래 반품하고 싶었는데 착불 괜찮죠? 제가 결혼하면서 좀 효자 아드님보다 좀 쓴 게 많거든요.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효자 맞았네. 그 값 받을 테니 착불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한번 짜볼까요? 마른 수건? 합가를 종용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결혼 전반에 들어간 비용들 제가 더 많이 썼던 이유가 시대에 신경 쓰지 않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더 쓴 거였잖아요.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다 카톡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착불값 조금 받았습니다. 위자료로 말이죠. 그리고 반품해 버렸어요. 한 번도 참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참아야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건 가차없이 잘라내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괜히 미련 가지고 질질 끌어 절대로 이득될 거 없습니다.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오고 더 큰 걱정거리가 오고 문제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이혼했어요. 효자들 충분히 자식돌이 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를 다 끝냈고요. 너무 칼같이 잘라내니까 사랑하지 않았었냐고 묻는데 사랑? 글쎄요. 너의 행태와 너의 부모님의 억지가 그 사랑을 홀라당 잡아먹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잘 살라고 했습니다. 효자 노릇하면서 너의 부모님 편안하게 모실 그런 여자 구해서 100년 만년 행복하게 살라 말해줬죠. 진심이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행복해지기 위해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행복해질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